만보공 김만복. 그의 삶은 30년 동안 이어진 동네 어귀의 작은 장공방처럼 묵직하고 단순했다. 새벽에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만보공은 간장독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장이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보공은 굵고 투박한 손으로 간장독 뚜껑에 맺힌 아침 이슬을 쓸어내렸다. 그의 삶의 철학은 그의 장막과 같았다. 느리고 정직하며 깊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맛과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아들 김철수는 아버지와 달랐다. 군 전역 후 몇 년째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철수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 속에서 점점 세상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아버지, 또 그 간장 타령이세요? 아버지 장은 맛있긴 하지만 그걸로 언제 돈 벌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장에 관심 없다고요. 인터넷 보세요. 한 방에 몇 천만 원 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날선 짜증과 열등감이 섞여 있었다. 만보공은 그런 아들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철수야. 돈은 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내 발밑에 있는 땅을 단단히 밟고 서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번쩍이는 미끼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다. 단단하게요? 빚이나 더 단단하게 지겠죠. 제가 아는 형은 주식으로 대박 터뜨려서 강남 아파트 샀어요. 아버지의 장맛으론 평생 이 동네를 못 벗어나요. 철수는 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만보공은 좁은 공방에 홀로 남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아들의 말은 아프지만 현실이기도 했다. 공방의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철수의 취업 실패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을 더 힘들게 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희미한 화면 불빛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을 괴롭히던 대출 이자 계산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놈의 빚. 아버지의 장사 도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매달 원금도 못 갚겠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내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지. 그때 철수가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쩍이는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초보자 환영. 3개월 근무 후 1억 보장. VIP 사업팀 모집. 철수의 눈이 커졌다. 3개월에 1억. 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광고 옆에는 웃는 얼굴에 또래 남성들이 멋진 해외 풍경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철수는 망설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빚과 현실의 압박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깔끔하고 설득력 있는 말투의 에이전트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철수 씨,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VIP 고객 대상의 해외 마케팅 팀입니다. 항공권과 숙식은 모두 제공되며 출국 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바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 말에 철수는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울 대기업 면접을 본다는 거짓말을 하고 조용히 출국을 준비했다. 만보공은 아들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아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 흐뭇했다. 하지만 이틀 후 철수에게서 온 문자는 만보공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 캄보디아에 왔어요. 엄청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요. 3개월만 하고 돌아갈게요. 걱정 마세요. 돌아가서 빚 다 갚고 아버지 공방도 새로 해드릴게요. 만보공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들이 그 흔한 해외 취업 사기에 넘어갔음을 직감했다. 철수야. 김철수. 당장 돌아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보공이 다급하게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계속 낯선 현지 신호음만 울렸다. 그날 밤 만보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지도를 꺼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설고 위험한 나라. 그리고 사흘 후 만보공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 만보공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보세요, 철수냐? 김만복 씨 되십니까? 아드님 김철수 씨, 저희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셨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내십시오. 일주일 안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으며 마치 기계처럼 변조되어 섬뜩했다. 만보공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철수야, 철수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줘. 따로 통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5천만 원. 7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드님의 시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경고는 여기까지. 전화가 끊겼다. 만보공은 넋을 잃고 낡은 공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비참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만보공은 경찰서와 외교부를 찾아다녔다. 캄보디아 해외 취업 사기로 아들이 납치된 것 같습니다. 당장 구해주세요. 경찰은 무심한 얼굴로 만보공을 대했다. 김만복 씨, 저희도 해외 범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 연락하셨죠? 대부분의 경우 현지 경찰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이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국제 공조 요청을 넣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외교부 영사과 직원의 답변은 더 냉정하고 절망적이었다. 만복 씨, 죄송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피해자를 일일이 구출할 물리적 능력도 없거니와 현지 공안의 비협조와 부패 때문에 구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아드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몸값 송금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보공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평생 법과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다. 나라가 법이 정의가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다. 결국 내 아들을 나 혼자 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보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50대 후반, 평생 장독대 앞에서 살았던 이 평범한 가장의 눈빛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 눈빛에는 성실함 대신 맹렬한 투지가, 장인의 고집 대신 필사적인 집념이 들어차 있었다. 만보공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을 긁어모았다. 장공방의 보증금, 푼돈처럼 모아둔 적금, 그리고 아내의 유품인 금반지까지 모두 팔았다. 4천만 원. 요구액 5천만 원에는 덕없이 부족했다. 만보공은 빚을 낼 곳을 찾아 헤맸다. 은행, 사채업자, 동네 친구들, 하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50대 후반의 작은 공방 주인이 해외에 있는 납치범에게 송금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아들을 살릴 수 없다. 그때 만보공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쳤다. 그래. 그게 있었지.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 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내 안에 또 다른 나. 만보공은 이내 다락방으로 향했다. 귀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다락방 구석. 그곳에는 낡은 군대 박스가 하나 있었다. 박스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군복 한 벌,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마지막으로 자격증 파일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만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훈련복을 입고 거친 환경에서 차량을 정비하거나 지도 위에 뭔가를 표시하는 모습이었다. 만보공은 사실 30년 전 군대에서 특수부대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 부대의 군수 및 운전 정비 담당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임무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비밀리에 보급 물자를 운반하고 고장난 차량을 즉시 수리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도 판독 능력과 야간 운전술, 그리고 간단한 잠금 장치 해제 기술까지 습득했었다. 전역 후 그는 그 모든 과거를 잊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 그 과거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만보공은 자격증 파일에서 낡은 운전 정비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꺼냈다. 좋다. 이걸로 가자. 철수 내 놈을 구하기 위해 아비는 못할 짓이 없다. 만보공은 곧바로 동네의 한 폐차장 사장을 찾아갔다. 폐차장 사장은 만보공의 장공방의 간장을 대주는 단골이었다. 만보공! 갑자기 폐차장에는 웬일이시오? 사장님,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사람을 찾으려면 현지 번호판이 달린 낡고 눈에 띄지 않는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이 자격증들을 담보로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낡은 트럭 한 대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십시오. 만보공은 배 차장 사장에게 납치범의 협박 전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배 차장 사장은 잠시 눈을 감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만보공! 자식에 대한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고 저도 만보공의 장맛을 아는 단골이지만 캄보디아까지 가서 구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장님, 제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공방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빚을 갚으십시오. 이대로 아들을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비입니다. 만보공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본 배 차장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배 차장 사장은 만보공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대신 만복 공방의 자재와 재고 정리 파일을 받았다. 이제 만보공의 수중에는 총 6천만 원이 모였다. 요구액 5천만 원보다 많았지만 구출에 필요한 경비와 비행기표, 현지 활동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한 금액이었다. 만보공은 몸값 협상 대신 이 돈을 오직 아들을 구출하는 데만 쓰기로 결심했다. 만보공은 곧바로 왕 사장에게 연락했다. 왕 사장은 과거 만보공의 공방의 물류를 대주던 중국계 한국인이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물류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그곳의 어둠과 밝음을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만보공, 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지옥입니다. 만보공 같은 분이 가실 곳이 아닙니다. 왕 사장이 만류했다. 왕 사장님, 제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아비입니다. 저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찾아오러 가는 겁니다. 사장님은 그곳의 길을 아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고 아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돈은 사장님의 위험 수당입니다. 만보공은 왕 사장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 왕 사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만보공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만보공의 장맛은 저에게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만보공의 그 정직한 장맛이 저를 움직이는군요. 돈은 됐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저를 위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만보공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왕 사장은 만보공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낡은 트럭 한 대의 구입처와 현지 연락처 그리고 범죄 단지 근처 지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과거 특수 부대 운전병 출신인 만보공이 현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은밀한 조언들을 속삭였다. 만보공은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의 50대 후반의 삶은 그렇게 가장 평범했던 장공방을 뒤로하고 극한의 구출 작전이라는 비범한 막을 올리게 되었다. 만보공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다. 한국에서의 익숙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끈적하고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낯선 언어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만보공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다. 50대 후반의 가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세상이었다. 공항에서 그는 왕 사장이 주선해준 현지 택시 기사를 만났다. 택시 기사는 만보공을 태우고 도심을 벗어난 외곽의 한 허름한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에는 왕 사장이 미리 구해놓은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톤 트럭이었는데 자체는 녹스럽고 도색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만보공, 이 차입니다. 눈에 띄지 않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내부 정비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기동성은 보장될 겁니다. 트럭 안에는 낡은 현지 지도 몇 장과 최소한의 정비 도구가 들어있었다. 만보공은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3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운전대였지만 손은 익숙한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보공은 트럭의 엔진을 정비하며 왕 사장에게 들은 조언을 되뇌었다. 왕 사장의 말이 맞다. 납치범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경찰이나 대사관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홀로 움직이는 50대 아비의 집념이다. 나는 이 트럭을 내 두 번째 장독대처럼 만들 것이다. 만보공은 현지에서 김만복이라는 이름 대신 왕 사장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에 적힌 현지 이름으로 불리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지 정보 획득에 나섰다. 만보공은 왕 사장에게 받은 지도를 펼쳐 들고 아들 철수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조직의 거점 주변을 맴돌았다. 그 거점은 외진 산업단지처럼 보였고 높은 철조망과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철수야, 내가 저 안에 있구나. 아비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만보공은 돈을 주고 정보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장막과 손기술을 이용해 현지인들과 접촉했다. 만보공은 트럭에 실어온 소량의 고추장과 된장 샘플을 가지고 인근 현지 식당들을 찾아다녔다. 사장님, 제가 한국에서 작은 장 공방을 운영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한국 식재료를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맛 좀 보시겠습니까? 만보공은 친절하고 끈기 있게 장맛을 보여주었고 현지 식당 주인들은 만보공의 정갈한 장맛에 호기심을 보였다. 만보공은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범죄 단지 주변의 소문과 정보를 흘려들었다. 저기 저쪽 공장 같은 곳은 밤마다 불이 켜져 있더군요. 무슨 일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현지 식당 주인들은 만보공의 장맛에 호의를 보였지만 그 단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두려움에 떨었다. 어이쿠, 저기는 묻지 마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밤마다 이상한 차들만 드나든다고요? 만보공은 끈질기게 소문을 모았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그 단지의 경비원들이 매일 밤 11시경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만보공은 곧바로 그 국수집으로 향했다. 만보공은 국수집 사장에게 자신이 만든 고추장을 선물하며 친분을 쌓았다. 밤 11시. 경비원 3명이 국수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쳐 보였고 만보공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일부러 테이블 근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줍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다. 오늘 밤은 정말 지루했어. 그 한국 놈들 말 안 듣고 자꾸 탈출 시도해서 며칠째 잠을 못 잤다니까. 그놈들 때문에 보스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 특히 김철수 그놈. 며칠 전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잡혀서 아주 심하게 당했지. 3층 창문 김철수. 만보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 살아있고 어디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만보공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솟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국물을 마시는 척했다. 만보공은 아들이 갇힌 3층 건물을 확인했다. 건물은 외곽에 위치한 단지의 가장 한쪽에 있었고 접근하려면 최소 2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만보공은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와 왕 사장이 준 지도를 다시 펼쳤다. 지도는 범죄 단지 주변의 배수로와 지하 통로를 표시하고 있었다. 정면은 안 돼. 나는 50대 후반의 장사꾼이다. 하지만 나는 30년 전 야간에 보급 트럭을 몰고 험지를 누비던 운전병이었다. 겉은 낡았어도 내 손은 아직 살아있다. 만보공은 자신의 과거 정비 기술을 발휘했다. 그는 트럭을 정비하는 척하며 특수 장치를 만들었다. 야간 위장 도색, 트럭의 흙먼지를 일부러 더 묻혀 야간의 어둠 속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위장했다. 소음 최소화 장치, 엔진 내부의 공명음을 잡고 배기 파이프를 조작하여 엔진 소리를 일반 트럭보다 훨씬 낮고 둔탁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잠금장치 해제 도구 제작, 폐차장에서 가져온 낡은 공구들을 이용해 간단한 잠금장치 해제 도구를 만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만보공은 구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 밤 범죄 단지 인근에 도착했다. 시간은 새벽 2시. 경비가 가장 해이해지는 시간이었다. 만보공은 왕 사장이 알려준 대로 배수로 입구를 찾아냈다. 배수로 입구는 좁고 축축했으며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만보공은 쪼그려 앉아 입구를 바라봤다. 50대 후반의 굽어진 허리와 굳은 관절로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든 좁은 구멍이었다. 숨 막히고 냄새나고 좁다. 철수 내놈이 이 좁은 세상에 갇혀 있겠지. 나는 너를 구해야 한다. 나는 아비니까. 만보공은 몸을 억지로 구겨 넣어 배수로로 들어갔다. 철근과 시멘트의 거친 표면이 그의 낡은 옷을 찢었다. 냄새와 어둠, 폐쇄공포증이 그를 덮쳤지만 만보공은 오직 아들을 생각하며 기어갔다. 배수로 끝, 그가 목표로 했던 3층 건물 아래쪽 지점에 도달했다. 배수로의 출구는 건물 지하실로 통하는 낡은 통풍구였다.
통풍구 덮개는 녹슬어 있었고 만보공은 직접 만든 해제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다. 이게 바로 내 장맛이다. 조급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정직하게. 만보공은 지하실로 몸을 던졌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다. 만보공은 과거 군 생활에서 익힌 감각을 이용해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냄새, 온도, 미세한 소리 변화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마침내 만보공은 계단을 발견하고 3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수록 쇠창살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3층 복도. 만보공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복도 끝 낡은 방 안에 아들 철수가 있었다. 철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쇠사슬에 묶여 벽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에는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고 눈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 내가 한눈판 사이에 이 지옥에 갇혔구나. 그 순간 만보공은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구두 소리였다. 만보공은 재빨리 낡은 청소 도구함 뒤에 몸을 숨겼다. 복도를 걸어온 남자는 보스 강태풍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권력과 폭력에 찌든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풍은 철수가 갇힌 방 앞에 멈춰섰다. 김철수 씨, 아버지가 당신 몸값 5천만 원을 아직도 안 보냈더군. 고작 그 돈이 없어서 당신을 포기한 거겠지. 당신의 아버지는 실패자야. 철수는 고개를 들 힘도 없는 듯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저 때문에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당신 같은 더러운 돈 때문에. 성실함.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지. 이제부터 당신의 장기는 성실하게 일할 거야. 내일이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강태풍은 비웃으며 문을 닫았다. 만보공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인내했다. 강태풍이 복도를 완전히 벗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만보공은 숨을 참고 청소 도감에서 나왔다. 내일? 안 돼. 지금이다. 아들아, 내 아비가 간다. 만보공은 조용히 쇠창살 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직접 만든 잠금 해제 도구를 꺼냈다. 그것은 투박했지만 만보공의 30년 정비병 경력과 아버지의 집념이 담긴 도구였다. 만보공은 숨을 멈추고 낡은 쇠자물쇠에 도구를 넣었다. 쇠가 긁히는 미세한 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 번, 두 번, 실패. 만보공은 손을 떨었지만 다시 한번 도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정직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그가 창을 담글 때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이었다. 딸깍. 마침내 자물쇠가 풀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만보공은 소리 없이 쇠창살 문을 열고 철수에게 다가섰다. 만보공은 열린 쇠창살 문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방 안은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한 달빛만이 아들 철수의 처참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만보공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세상에,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 정직한 장만만 믿고 세상 물정을 가르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내가 늦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비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만보공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들 철수 20대 후반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듯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아빠. 왜 여기 왔어요? 제발 도망가요. 그들이 아빠를 죽일 거예요. 철수는 억눌렸던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에게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지켜준 방패였는데 이제 그 방패마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아비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는 지금부터 생사를 건 탈출을 시작한다. 만보공은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단단한 결의를 담았다. 철수는 울먹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취업 안 된다고 빚 때문에 아버지의 장 공방을 무시하고 한 방을 노리려고 했어요. 그들이 절 때릴 때마다 제가 아버지를 무시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지옥을 자초했어요. 괜찮다. 늦지 않았다. 내가 살아야 아비도 살린 보람이 있다. 만보공은 아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으며
작은 톱과 해체 도구를 꺼내 쇠사슬을 살폈다. 쇠사슬은 녹슬었지만 단단했다. 만보공은 작은 톱날로 쇠사슬 연결 부위를 자르기 시작했다. 만보공의 숨소리, 톱날과 쇠사슬이 마찰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만보공은 평생 장을 담글 때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정교함에만 집중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아들에게 성실함과 인내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약 15분이 흘렀을까. 만보공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마침내 딸깍하는 쇠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끊어졌다. 자, 철수야. 일어나. 철수는 풀린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지만 만보공은 아들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둘러 지탱했다. 만보공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3층 창문 아래는 경사진 철제 지붕이 이어져 있었고 그 지붕은 2단지의 건물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수야. 내가 전에 뛰어내리려다 잡힌 곳이 여기지? 이번엔 아비가 길을 닦는다. 만보공은 미리 준비해 온 튼튼한 밧줄과 갈고리를 꺼냈다. 군수품 담당병 시절 익힌 매듭법으로 밧줄을 단단히 묶고 갈고리를 건너편 건물 옥상의 튼튼한 난간에 던졌다. 갈고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에서 허공을 가르고 떨어졌다. 만보공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장맛을 내는 옹고집으로 다시 갈고리를 던졌다. 철컹 하는 둔탁하고도 희망적인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난간에 단단히 걸렸다. 좋다. 철수야. 아비가 먼저 밧줄을 잡고 길을 닦을 것이다. 너는 이 밧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따라와야 한다. 만보공은 밧줄을 잡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50대 후반의 굽어진 허리가 밧줄에 의지해 경사진 철제 지붕 위를 기어 올라갔다. 이 밧줄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성실함의 무게가 이 밧줄을 지탱하게 해줄 것이다. 그 순간 뒤편 복도에서 강태풍과 조직원들이 시끄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강태풍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문 열어. 김철수 그놈, 오늘은 잠이 안 와서 늙은이처럼 편안하게 자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만보공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철수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고 밧줄을 잡았다. 만보공은 재빨리 지붕을 건너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뛰어들었다. 철수야. 지금이다. 철수는 공포에 질렸지만 아버지의 외침에 힘을 얻어 지붕을 타고 건너편 옥상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강태풍이 쇠창살 문을 열고 비어있는 방을 확인했다. 이런 젠장. 탈출했어. 창문이다. 쫓아. 쫓아. 모두 비상. 늙은이와 아들을 잡아라. 강태풍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단지 전체의 긴급 상황이 발령되었다. 사방에서 조직원들의 발소리와 차량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만보공은 옥상으로 올라온 아들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날카로운 돌로 밧줄을 끊어냈다. 그들은 곧바로 건물 비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섰다. 철수야. 숨 막힐 정도로 복잡한 골목으로 간다. 꽉 잡아. 만보공은 아들을 끌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잠시 후 그들이 숨겨둔 낡은 트럭 앞에 도착했다. 만보공은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솜이 최소화된 트럭을 맹렬히 몰아 골목길로 진입했다. 뒤에서는 강태풍이 탄 고성능 승용차와 조직원들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추격해왔다. 만보공은 30년 전 군대 운전병 시절 지뢰밭이나 험지에서 추격을 피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낡은 트럭은 좁고 비포장된 골목길을 고개하듯 통과했다. 그는 골목길의 모퉁이를 날카롭게 돌며 뒤따르는 승용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충돌하게 만들었다. 강태풍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모퉁이 벽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다. 아빠, 저 차 박았어요. 아빠 운전 실력 정말 대단해요. 이건 자랑할 기술이 아니다. 오직 살기 위한 기술이다. 내 놈들을 쫓는 저들은 돈 때문에 쫓지만 나는 너의 목숨 때문에 달린다. 강태풍의 차량은 트럭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강태풍은 전화로 끊임없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절대 놓치지 마. 그 늙은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트럭을 막아. 정면에서 부딪혀. 만보공은 강태풍의 필사적인 추격에 맞서 대형 화물 트럭 야적장으로 트럭을 몰아넣었다.
야적장은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차가 미로처럼 서 있는 밤에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함정이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미끼가 될 시간이다. 만보공은 철수를 가장 구석진 컨테이너 뒤에 숨겼다. 철수야. 아비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내가 살아야 아비가 이긴다. 만보공은 철수에게 왕사장의 비상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작은 라이터를 건넸다.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만약 아비가 1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라이터로 이 종이를 태우고 종이에 적힌 장소에 숨어라. 그곳은 왕사장이 준비한 마지막 피난처다. 아빠 안 돼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만보공은 아들의 얼굴을 강하게 껴안았다가 이내 철수를 컨테이너 뒤로 밀어 넣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다. 만보공은 다시 트럭을 몰고 야적장의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이 강태풍의 이목을 끄는 미끼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을 선택한 것이다. 김만복은 아들 철수를 컨테이너 뒤에 숨긴 채 낡은 트럭을 몰아 야적장의 미로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위치를 추격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알렸다. 그의 임무는 강태풍 일당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것, 아들을 위한 완벽한 미끼가 되는 것이었다. 내 놈들은 돈만 본다. 돈은 곧 탐욕. 탐욕은 곧 함정이지. 잠시 혼란에 빠졌던 강태풍의 승용차와 조직원들의 차량이 맹렬한 기세로 만보공의 트럭을 향해 달려왔다. 여러 대의 차들이 컨테이너 사이를 질주하는 굉음과 타이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야적장을 뒤덮었다. 만보공은 트럭을 몰아 일부러 좁고 복잡한 컨테이너 통로로 진입했다. 강태풍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컨테이너 모서리의 자체를 긁히는 끔찍한 굉음을 냈다. 젠장! 저 늙은이가 미쳤나? 운전을 저렇게 해? 멈춰! 당장 멈추라고. 강태풍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만보공은 백미러로 강태풍의 분노가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강태풍의 눈에는 이제 오직 김철수 아버지와 그가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비법만 보일 뿐이었다. 만보공은 야적장의 가장 외진 구역, 수년 동안 방치된 폐기물 더미 근처로 트럭을 몰고 갔다. 이곳은 주변 컨테이너들이 모두 비어있어 매복이나 감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였다. 트럭의 엔진을 끈 만보공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용히 뛰어내렸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기름 먹인 헝겊과 작은 폭죽을 꺼냈다. 만보공은 헝겊에 불을 붙여 트럭의 보닛 아래 엔진 부위에 던졌다. 폭죽을 터뜨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작업복 한 벌을 트럭 운전석 문에 걸쳐 놓았다. 이 모든 행동은 숨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30초 안에 이루어졌다. 그가 폐기물 더미 뒤에 몸을 숨긴 직후 강태풍 일당이 도착했다. 잡았다. 늙은이, 트럭을 포위해. 저 불길한 냄새는 뭐지? 강태풍은 트럭에 다가갔다가 보닛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폭죽 소리에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 운전석 문에 걸쳐진 낡은 작업복을 발견했다. 보스, 늙은이가 방금 여기서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 연기가 자욱하고 옷이 걸려 있습니다. 이 멍청한 늙은이. 도망가려다 여기서 포기했군. 좋아, 트럭을 수색해. 그놈이 숨긴 장부나 비법이 있을 거야. 강태풍은 만보공이 이미 멀리 도망갔다고 확신하며 트럭 속에 숨겨진 금전적 가치만을 찾기 시작했다. 만보공은 어둠 속에서 강태풍 일당이 트럭 주변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아들이 안전함을 확인하며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다. 김철수는 아버지가 숨겨준 컨테이너 뒤에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강태풍의 고함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아빠가 미끼가 됐어. 아빠는 날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어.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이 지옥을 끝내야 해. 철수는 만보공이 준 쪽지를 꽉 쥐었다. 쪽지에는 왕사장의 비상연락처와 함께 만보공이 유인할 장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폐허가 된 옛 공장. 배수로 입구를 찾아라. 철수는 왕사장에게 이 주소를 알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는 비상 상황이라고만 말해야 한다. 지금이 내가 아비의 정직함을 보여줄 때다. 철수는 쪽지를 읽고 라이터로 종이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미세한 소리와 냄새가 났다. 철수는 불이 옮겨붙기 전에 재빨리 불을 끄고 종이를 품에 넣었다. 아버지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다. 철수는 자신이 숨어있는 컨테이너 주변이 안전해지자 몸을 숙여 야적장을 벗어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대로 비상 연락망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낡은 옷을 주워 입고 최대한 현지인처럼 위장하며 인근 마을로 향했다. 김만복은 왕 사장이 미리 알려준 폐허가 된 옛 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무너진 벽과 거대한 기계 잔해들로 가득 찬 자신의 과거 정비병 기술과 지형지물 이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이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만보공은 곧바로 강태풍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일회용 선불폰을 사용했다. 강태풍이냐? 만보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이 늙은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은 지금쯤 내가 버린 트럭처럼 폐기될 운명이다. 강태풍은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들은 내 탐욕에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히 있다. 내가 지금 트럭 안에서 찾고 있는 숨김의 기술은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다. 만보공은 강태풍의 가장 큰 욕망을 건드렸다. 숨김의 기술? 응? 그깟 장사꾼의 낡은 비법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 놈이 가진 돈이나 내놔. 돈? 5천만 원. 내가 내 아들에게 요구한 몸값 말인가? 그 돈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장인의 기술이다. 내 놈은 그 트럭을 뒤져봤겠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평범한 곳에 숨기는 방법이다. 만보공은 천천히 강태풍의 탐욕을 자극하는 말을 이어갔다. 내 놈은 평생 번쩍이는 것만 쫓았으니 내 정직한 장맛의 깊이를 알 리 없다. 하지만 내가 내 기술을 얻는다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 놈의 검은 돈을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곳을. 강태풍의 목소리가 흥분과 망설임으로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내 놈이 원하는 게 뭐야? 기술을 넘긴 대가로 내 아들을 풀어달라는 건가? 아니다. 내 아들은 이미 자유다. 내가 원하는 건 너와의 거래다. 너는 내 탐욕을 충족시켜줄 기술을 얻고 나는 내 놈이 내 아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묻겠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조직원과 경찰을 따돌릴 완벽한 장소를 알고 있다. 만보공은 강태풍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위험한 약속을 제시했다. 나와 만나라. 장소는 폐허가 된 옛 공장. 오늘 밤 3시. 내 놈 혼자 와라. 나도 무기가 없는 몸으로 혼자 가겠다. 내 놈이 약속을 어기고 조직원을 데려온다면 나는 즉시 그 기술을 파괴할 것이다. 영원히 내 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만보공은 강태풍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강태풍의 탐욕과 불신을 동시에 자극하여 강태풍이 혼자서라도 올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심리적인 덫을 놓은 것이다. 만보공은 공장 내부로 깊숙이 들어섰다. 이곳은 30년 전 폐허나 험지에 버려진 장비를 수리했던 경험을 되살리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만보공은 허리를 숙여 낡은 공장 바닥을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벽돌 잔해, 녹슨 철근,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도르래와 밧줄이었다. 시야 확보 및 차단, 만보공은 공장 내 가장 높은 곳 부서진 2층 계단 난간으로 올라가 주변의 모든 진입로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울 조각을 설치하여 특정 각도의 빛을 반사시켜 진입하는 강태풍의 모습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발소리 유도 장치, 그는 발을 헛디디기 쉬운 곳에 일부러 녹슨 철근 조각들을 흩뿌려 놓았다. 강태풍이 접근할 때 쇠소리를 유도하여 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퇴로 확보, 무거운 기계 잔해 뒤편에 좁은 틈새를 만들어 자신의 몸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퇴로를 확보했다. 만보공의 50대의 몸에는 무리가 가는 작업이었지만 그는 땀을 닦아낼 시간도 없이 움직였다. 최후의 수단, 그는 낡은 도르래와 끊어진 밧줄을 엮어 공장 천장에 매달린 무거운 기계 부품에 연결했다. 도르래의 끝은 자신이 매복할 장소까지 이어졌다. 이 장치는 장인의 마지막 결단을 상징하는 강태풍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자신과 함께 희생할 수 있는 최후의 함정이었다. 만보공은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낡은 난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흙먼지로 뒤덮인 손바닥을 펼쳐 장인의 투박한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간장 독을 쓰다듬는 손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전사의 손이 되어 있었다. 장맛은 정직함에서 나온다. 내 기술은 이 모든 정직함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강태풍. 내 놈의 탐욕이 곧 내 놈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밤 3시. 고요함 속에서 강태풍의 승용차 엔진 소리가 폐허가 된 공장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요하고 어두운 폐허 공장 입구의 엔진 소리가 멈췄다. 김만복은 낡은 난간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그의 눈앞에는 강태풍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미리 설치해 둔 거울 조각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비쳤다. 강태풍은 약속대로 혼자였고 경계심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다. 김만복 늙은이 어딨어? 쓸데없는 짓 말고 당장 나와. 내 놈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한테 그걸 넘길 용기 정도는 있어야지. 강태풍의 목소리가 공장 내부의 철근 구조물 사이를 울렸다. 만보공은 그의 목소리가 자신의 예상대로 녹슨 철근 더미를 지날 때 가장 크게 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보공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강태풍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멈춰섰다. 나 여기 있다. 약속대로 무기 없이 왔다. 내 놈의 탐욕이 내 놈을 이곳으로 불렀지. 탐욕? 아, 늙은이. 너도 내 아들을 구하겠다는 집착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집착이나 탐욕이나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건 똑같은 욕망이지. 내 아들은 어딨지? 내 아들은 내 놈이 알 바 아니다. 나는 거래를 하러 왔다. 내 놈이 찾던 숨김의 기술은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다. 이곳에서 내 놈에게 기술을 넘기는 대신 내 아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갚아라. 강태풍은 만보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50대 후반의 늙은이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좋아. 기술을 보여줘. 내 놈의 말대로라면 내 놈의 기술은 나에게 수백억의 가치가 있어야 해. 그게 아니라면 너와 내 아들은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기술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내 놈이 내 아들에게 했던 짓을 갚아야 한다. 만보공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분노가 섞였다. 갚아. 하찮은 장사꾼이 감히? 내 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벌어다 줬어야 할 쓰레기였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것뿐이야. 강태풍의 잔인한 본색이 드러났다. 만보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밑에 있던 녹슨 철근 조각을 집어들어 강태풍을 향해 던졌다. 철근은 강태풍의 팔을 스치며 튕겨나갔다. 이게 내 놈의 대가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강태풍은 분노하여 권총을 꺼내들었다. 강태풍이 권총을 만보공에게 겨누는 순간 만보공은 몸을 숙여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향해 뛰어들었다. 권총에서 불을 뿜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갈랐다. 만보공이 방금 몸을 숨긴 벽에는 총탄 자국이 끔찍하게 남았다. 만보공은 도르래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2층 난간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50대 후반의 몸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민첩함이었다. 이것은 아들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젠장! 이 늙은이! 강태풍은 분노하며 만보공이 숨은 2층 난간을 향해 권총을 난사했다. 철수야, 내 아비는 너를 위해 마지막 행동을 한다. 지금이 내 놈이 움직일 시간이다. 만보공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만보공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질렀다. 한편 만보공의 지시대로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던 아들 김철수는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끼로 강태풍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철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철수는 아버지에게 받은 왕 사장의 비상연락처를 들고 인근의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이 그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철수는 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현재 위치와 강태풍이 벌이고 있는 일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왕 사장님, 아버지는 지금 폐허가 된 옛 공장에 있습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총을 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미끼로 강태풍을 유인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상 상황이라고만 현직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총을 맞지 않도록 멀리서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전해주세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강태풍이 유인된 장소만을 알렸고 자신의 존재와 아버지의 구체적인 계획은 숨겼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정직함 속의 지혜였다. 왕 사장은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만보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움직였다. 왕 사장은 현지 경찰에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폐허 공장에 심각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긴급 정보를 은밀하게 전달했다. 폐허 공장 2층 난간.
만보공은 강태풍의 총격을 피해 몸을 숨기며 도르래를 조작했다. 내 놈은 오직 눈에 보이는 돈만 쫓지. 내 기술은 내 놈의 머리 위에서 발휘된다. 만보공은 도르래에 연결된 밧줄을 강하게 당겼다. 밧줄 끝에는 천장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기계 부품이 연결되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도르래의 소리와 함께 기계 부품이 강태풍이 서 있는 1층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쾅! 거대한 기계 부품이 바닥에 충돌하며 굉음을 냈다. 강태풍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피했지만 충격으로 권총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손에는 찰과상을 입었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늙은이가 감히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강태풍은 권총을 잃은 채 만보공이 숨어있는 2층 난간을 향해 맨몸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만보공은 강태풍이 맨몸으로 달려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50대 가장의 체력과 생존 본능의 싸움이었다. 힘으로는 안 된다. 힘은 저 젊은 악마에게 있다. 나는 오직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한다. 강태풍이 2층 난간에 올라서는 순간 만보공은 이미 난간의 구조물을 넘어 다른 구역으로 뛰어내렸다. 그가 뛰어내린 곳은 부서진 벽돌 더미 위였다. 만보공은 충격으로 잠시 비틀거렸지만 즉시 몸을 회복했다. 강태풍이 2층 난간을 넘어섰을 때 만보공은 자신이 숨겨둔 헝겊 조각에 불을 붙여 강태풍의 시야를 방해했다. 타는 냄새와 연기가 피어오르자 강태풍은 기침하며 잠시 주춤했다. 만보공은 이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공장 구석에 있던 낡은 통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30년 전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하며 좁은 공간에 익숙했던 경험이 그를 살렸다. 이 좁은 곳이 나의 장독대다. 여기서 숨어 숨막히게 기다리는 것이 내 정직함의 마지막 기술이다. 강태풍은 분노하며 통풍구를 발로 찼다. 늙은이, 거기서 기어 나와.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공장을 벗어날 수는 없어. 폐허 공장 내부에는 만보공의 숨막히는 침묵과 강태풍의 거친 분노만이 교차하고 있었다. 만보공에게 남은 것은 오직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버는 시간뿐이었다. 강태풍의 분노가 공기를 데우고 있을 때 김만복은 좁고 녹슨 통풍구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숨이 막혔고 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견뎌냈다. 장독대 앞에서 수십 년간 끈기와 인내를 배웠던 것처럼. 늙은이, 기어 나와. 내 놈의 숨막히는 기술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내 놈이 숨어봤자 이 공장을 빠져나갈 수는 없어. 만보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시간만을 기다렸다. 아들 철수가 왕 사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왕 사장이 현지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할 시간에. 잠시 후 강태풍은 만보공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기름이 묻은 헝겊을 던졌다. 기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놈의 장마처럼 태워서 없애주마. 강태풍은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려는 듯 위협했다. 통풍구 밖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 소리가 만보공의 공포를 자극했다. 만보공은 아들을 떠올리며 인내했다. 만보공은 통풍구 내부에 녹슨 나사못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나사못을 힘껏 돌려 빼냈다. 내 놈의 지독한 탐욕은 내 놈을 혼자 이곳으로 불렀다. 내 놈의 어리석음이 내 놈의 패배다. 만보공은 나사못을 들고 조용히 통풍구 입구 쪽으로 던졌다. 나사못은 강태풍의 발밑에 떨어지며 짤깍하는 작은 금속 소리를 냈다. 강태풍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만보공이 통풍구를 벗어나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고 착각하고 급하게 다른 구역으로 몸을 돌렸다. 어디서 꼼수를 부려? 너를 당장 찾아 패버리겠다. 강태풍이 통풍구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만보공은 잠시 통풍구 안에 머물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경계했다. 그는 낡은 시계 부품을 꺼내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계산했다. 만보공이 통풍구 안에 숨어있기를 약 10여 분. 그때 폐허 공장 바깥에서 희미하지만 뚜렷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공장 내부의 정막을 깨고 강태풍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경찰?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신고를 했어? 강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는 만보공이 오직 자신과 거래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믿었기에 경찰의 등장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이었다. 강태풍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목표는 이제 만보공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망친 신고자를 찾아 제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보공은 통풍구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온몸이 쑤셨지만
희망의 빛을 보았다. 아들 철수가 아버지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음을 직감한 것이다. 철수야, 내가 해냈구나. 만보공은 2층 난간으로 다시 올라갔다. 현지 경찰 차량 2대가 공장 입구에 멈춰섰다. 경찰관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풍은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권총을 다시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오지 마! 움직이면 쏜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채무 관계다. 너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현지 경찰들은 만보공이 아닌 강태풍의 과격한 행동에 더욱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당신은 현재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외쳤다. 강태풍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강태풍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그 순간 만보공은 2층 난간에서 마지막 함정을 작동시켰다. 그는 낡은 도르래에 연결했던 밧줄을 다시 조작했다. 이번에는 녹슨 철제문을 연결했다. 밧줄을 당기자 공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그 철제문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쾅! 철제문은 강태풍과 경찰관들 사이 정확히 강태풍의 테러를 차단하는 지점에 떨어져 박혔다. 강태풍은 순식간에 도주로가 완전히 막혔음을 깨달았다. 만보공의 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조작하여 작은 불꽃 장치를 강태풍이 서 있는 곳의 천장 쪽으로 날렸다. 불꽃은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기름통에 옮겨 붙었고 기름통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시뻘건 불길이 강태풍의 머리 위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늙은이가 불을 질렀어. 미쳤군. 강태풍은 불길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열기에 당황했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이 틈을 타 강태풍에게 돌진했고 강태풍의 권총을 쳐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팅하는 소리를 냈다. 만보공은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강태풍을 향해 달려갔다. 내 놈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다. 내 아들의 고통을 돌려받아라. 만보공은 비록 50대의 후반의 낡은 몸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분노와 사랑이 섞인 맹렬한 힘으로 강태풍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강태풍의 복부를 향해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은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그것은 30년간 장독대를 지키며 다져온 장인의 옹골진 힘이었다. 퍽! 강태풍은 만보공의 주먹에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다. 그는 절규하며 만보공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강태풍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움직이지 마시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외쳤다. 수갑이 강태풍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폐어 공장에 울려 퍼졌다. 만보공은 모든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평범한 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뤄낸 비범한 승리였다. 김만복은 폐허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풍이 체포되고 경찰관들이 공장 주변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복옹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아들 철수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경찰관들이 만복옹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으십니까? 한국인 김만복 씨? 만복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들 김철수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왕 사장의 연락을 받고 현지 경찰의 보호하에 김철수가 공장 입구에 도착했다. 철수는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아빠, 철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만보공은 상처투성이의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이들의 포옹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성장이 완성되는 고통스러운 화해였다. 철수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내가 아비의 말대로 행동해 주어서 아비가 이길 수 있었다. 만보공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아버지의 정직함을 무시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다. 아비는 내가 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진짜 장맛을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만보공은 철수의 상처난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아들에게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경찰은 만복옹과 철수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만복옹은 온몸에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철수는 구타로 인한 심각한 상처와 영양실조 상태였다. 강태풍이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강태풍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일 뿐이었다. 그의 배후에는 거대한 흑막이 숨어 있었다. 만복옹이 병원에서 잠시 잠이 든 새벽, 아들 철수가 누워있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찰칵.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이들은 강태풍의 배후 조직이 보낸 증거인멸을 위한 마지막 잔당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풍의 체포로 인해 조직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모든 증인인 김철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잔당 중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섰다. 그때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만복옹이 번개처럼 일어났다. 나는 30년 동안 이 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건 장독대를 확인하는 습관이다. 만복옹은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낯선 기운을 포착했다. 누구냐? 이 시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만복옹은 자신의 몸을 던져 철수의 침대를 가로막았다. 잔당들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만복옹에게 달려들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방해를 하는군. 비켜. 넌 이미 할 일 다 했으니 조용히 죽어. 잔당들은 만복옹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만복옹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저항했지만 두 명의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이 모습을 본 철수는 절규했다. 아빠. 안 돼. 아빠를 건드리지 마. 철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만복옹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잔당 중 한 명의 등에 매달려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당신들. 아버지를 내버려둬. 난 당신들에게 잡혀갈 수 없어. 아버지를 지켜야 해. 철수의 필사적인 저항은 잔당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잔당들은 이들이 생각보다 끈질기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만복옹과 철수를 쓰러뜨리고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만복옹과 철수가 병실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왕 사장이 들어섰다. 왕 사장은 만복옹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닥칠까 염려하여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나쁜 놈들. 감히 병원에서 무슨 짓이냐? 왕 사장은 병실에 있던 낡은 링거 거치대를 집어들어 잔당들을 향해 휘둘렀다. 링거 거치대는 잔당 중 한 명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다른 잔당은 만복옹을 붙잡은 채 왕 사장을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비키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김만복옹의 가장 정직한 동업자다. 내 놈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만복옹은 왕 사장의 도움으로 잔당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만복옹과 왕 사장 그리고 부상당한 철수까지 세 사람이 잔당 2명과 뒤엉켜 좁은 병실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만복옹은 잔당 한 명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고 왕 사장은 남은 한 명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만복옹과 왕 사장의 끈질긴 협공 끝에 두 잔당은 제압되었고 병실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만복옹은 왕 사장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이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잔당들의 습격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알려졌고 이들은 강태풍의 배후 조직을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현지 경찰은 강태풍과 잔당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확보했고 이어진 대규모 수사 끝에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에 연루된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만복과 김철수는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요 증인이 되었다. 만복옹의 치밀한 유인 작전과 철수의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조직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만복옹과 철수는 왕 사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한 만복옹은 한국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냄새다. 정직한 흙과 정직한 물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의 냄새. 내가 지켜야 할 장맛이 바로 이 땅에 있었구나. 며칠 후 만복옹과 철수는 낡은 장 공방 앞에 섰다. 공방은 만복옹이 캄보디아로 떠난 후 굳게 닫혀 있었다. 만복옹은 문을 열고 장독대가 있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장독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복옹은 장독대를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30년 동안 이 장독대를 지켜왔던 자신의 정직한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느껴졌다.
철수는 아버지 옆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이 장독대를 지루한 유산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장독대는 아버지의 지혜, 가장의 옹고집 그리고 생명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아빠, 저도 여기서 아빠와 함께 장을 담그고 싶습니다. 만보공은 아들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아들이 비로소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철수야, 장맛은 시간으로 만든다. 조급함 없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직함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겠느냐? 네, 아빠. 이제 저는 압니다. 한 방을 노리는 검은 돈보다 아버지의 이 정직한 장맛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만복은 아들 김철수와 함께 다시 장공방을 열었다. 철수는 아버지를 따라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메주를 띄우고 정성껏 소금물을 끓이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지혜를 느꼈다. 만복옹과 철수의 장은 캄보디아 사건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만복옹의 장맛에 아버지의 옹고집과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담아 기억했다. 만복옹의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직함의 상징이 되었다. 철수야, 이 된장을 보거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장이지만 이 안에는 30년의 인고가 녹아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도 이 장을 더 깊게 만든 시간이었단다. 기억해라.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새겼다. 그는 이제 어엿한 장인의 후계자였다. 왕 사장은 한국에 정착한 후 만복옹의 공방에 자주 찾아왔다. 그는 만복옹의 정직함에 감목하여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만복옹의 장을 해외에 수출하는 정직한 동반자가 되었다. 만복옹의 장은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갔고 그의 장맛은 단순한 한국 음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만복옹은 해가 지는 저녁 장독대 앞에 앉아 아들과 함께 장독대를 바라봤다. 장독대 너머로 아들 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직함이 아들을 구했고 결국 자신들의 삶을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인생은 장맛과 같다. 때로는 짜고 때로는 쓰지만 시간을 견디고 숙성되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진한 맛을 낸다. 내 아들아, 너는 이제 그 시간을 아는 장인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장맛처럼 너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거라. 만복옹은 깊은 만족감과 평화 속에서 장독대 마당의 고요한 밤을 맞이했다.